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제가 요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블랙록의 현물 ETF가 과연 비트코인에게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탈중앙화를 꿈꿨고 중재자 없는 거래를 원했던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전통 금융 시스템이 싫어서 그 시스템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예측대로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블랙록이라는 거대 거래 중재자가 나타나서 비트코인을 가져가 버렸다. 암호화폐 시장의 절대 권력을 쥐어버렸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제 영상을 게리 겐슬러가 본 것 같습니다. 게리 겐슬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게리 겐슬러, 그 누가 뭐래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트코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 역시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블랙록의 현물 ETF 시그널이 떴고 결국 그 뜻대로 이루어졌지만 비트코인은 상승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렸죠. 블랙록이 지금의 차트를 잘 그리기 위해서 매수를 해서 튀어나오는 비트코인을 줍줍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블랙록이 아니나 다를까 11,50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기사가 뜨더라고요. 어쨌든 그들은 명백히 지금의 차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트를 깨지 않기 위해서 그레이스케일에서 빠져나오는 비트코인을 다 줍줍을 했습니다. ETF 후 하락 기간 동안 블랙록은 11,50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 줍줍을 했다. 점점 강해져가는 블랙록의 위상, 그리고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 탈중앙화를 외치는 비트코인의 철학과 위배되는데, 블랙록에 의해서 중앙 집중화가 되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왜 지금의 순간을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부르는지 아이러니하다,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전과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과 정반대이다. 그리고 느긋하게 게리 겐슬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가 역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아이러니를 생각을 해봐라. 드디어 비트코인 또한 중앙 집중화가 되어가고 있고 전통적인 금융수단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저도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이게 과연 호재인가 악재인가. 그리고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보고 있지 않다, 자산으로 보고 있다, 하나의 금융 시스템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흥행시킬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을 침몰시킬 수도 있는 권력을 가져버렸죠. 이게 진짜 미국이 원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커져가니까 일단 우리 손 안에 넣자.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블랙록이 원하는 비트코인이 그들의 손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갖고 있든, 엘살바도르가 갖고 있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갖고 있든, 북한이 갖고 있든, 그 모든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개수까지 입력이 되면 그때 이제 상승을 시키든 하락을 시키든 하겠죠. 어쨌든 게리 겐슬러가 이런 말을 한 거 보면 참 인양반,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냉철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또한 그들의 전략이 아닌가. 과연 이들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트TV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비트코인의 현물 ETF 또한 XRP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들의 노림수 아닌가, 전략이 아닌가, 전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꽤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제가 비트코인과 XRP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XRP가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과연 그들은 어떤 놈을 선택을 하고 어떤 놈을 상승을 시킬 건지, 또 그 활용은 어떻게 할 건지 저도 궁금하지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하지만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CBDC,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 NFT, 디파이,
스마트 컨트랙트 모든 걸 봤을 때 결국 그 모든 일을 멀티플레이어처럼 할 수 있는 놈은 XRP 뿐이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교집합 공통 분모가 생기죠. 어쨌든 게리 겐슬러는 법원을 존중한다고 했다. 법원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하긴 했지만 우리는 게리 겐슬러는 비트코인 자체를 승인하지도 지지하지도 않는다. 결국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졌던 철학은 개무시를 당하고 비트코인 또한 전통 금융 자산으로 인풋이 되어버렸다. 나는 단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뿐이다. 백서를 살짝 봐볼까요? 그 대목만. 왜 중재자가 끼면 안 되는지, 왜 비트코인이 정상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선 가운데서 조정하는 놈이 없어야 되는지. 자, 비트코인 백서입니다. 비트코인 개인 간 전조화폐 시스템.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길 원했다면 굳이 시스템을 왜 붙였을까? 화폐가 되길 원했다면 peer-to-peer electronic cash라고 끝냈을 건데 시스템을 굳이 붙였다. 본인도 아는 거죠. 이거는 화폐가 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만든 이 시스템을 가져다가 잘 만들어서 화폐가 될 수 있는 놈이 나오기를 원했겠죠. 자, 다음 장에는 앱스트랙트 요약 부분이죠. 순수한 P2P 버전의 전자화폐를 사용하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온라인 결제를 한 당사자에서 다른 당사자로 직접 보낼 수 있다. 비트코인의 프로토콜을 이용하면 굳이 금융기관이 필요하지 않다. 이게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가 지 할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디지털 서명은 부분적으로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이중 지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블랙록 중재자가 여전히 그 사이에 낀다면 주요 장점들이 결국 사라지고 만다. 분명히 앱스트랙트 부분에 사토시 나카모토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또렷또렷하게 써놨습니다. 게리 겐슬러, 진짜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왜 지금의 순간이 역사적 이벤트라고 말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투자하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보죠. 영상들을 보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헷갈리시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이야기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점점 비트코인을 까는 데이터들이 노출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허황된 기술, 그리고 게리 겐슬러 또한 비트코인의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비트코인을 깨고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죠. 참, 요새 암호화폐를 보게 되면 재밌습니다.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는 암호화폐. 블랙록의 현물 ETF만 승인되게 되면 날라가겠다고 했던 수많은 인플루언서들,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가긴 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달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행기 고도 높이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거는 현실이에요. 팩트고.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 때 또 다른 거대 중재자 미들맨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건 뭐 여러분들과 같이 지켜봐야 되겠죠. 비트TV는 항상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를 생각을 하고, 내가 블랙록의 레리핑크라면, 내가 미국이라면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까를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록의 레리핑크에게 XRP ETF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참 대답이 재밌습니다. 레리핑크 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일 수도 있죠. 질문은 되게 이상한데 레리핑크다운 답을 했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할 수 있죠. 비트TV는 남자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장에 쏟아지는 데이터는 항상 대중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런 대중의 생각들은 비트코인 차트와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항상 어떤 호재가 나오든 어떤 악재가 나오든, 왜 호재가 떴을까? 왜 악재가 떴을까? 호재를 악재로 보는 연습, 악재를
호재로 보는 연습이 제 입장에서는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비 꼰다기보다는 왜 그랬을까란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암호화폐를 통해서 신세계를 보려고 지금 이른 아침 제 영상을 듣고 계시지만 신세계가 오는 건 확실하죠. 그런데 과연 어떤 도구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건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죠. 전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전적으로 레리핑크가 되었을 때 수많은 기술적 단점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과연 그들이 올바르게 선택을 할 건지,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노출하면서 그 뒤에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왜 SEC는 2020년 12월 풀 XRP에게 커다란 짐을 지어줬는지 곰곰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있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어라. 충분히 지금 리플 XRP는 그 무게를 견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트TV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사랑합니다. 저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유튜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왜 매일 아침 이렇게 영상을 올릴까요? 솔직히 영상 올리는 게 그렇게 재밌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도 있고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제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꼭 잡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일 아침 영상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그 진심만큼은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계신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또 한 번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이유가 1도 없고 이해시킬 이유 또한 1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이 어려운 시장에 들어와서 이 힘들고 지친 광경을 다 목격을 했고 잘 버티셨고, 이제는 모두 쌈박하게 깜찍하게 잘 살아보자고요.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매우 베리베리 허벌나게 겁나게 억수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